안녕하세요. 대업에서 조선업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자, 오늘도 삼성중공업 함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금일 주가가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최근 동향이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고 이 기관들이 매수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주가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데 이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답답하게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저보다도 이 주주분들께서 더 힘든 그런 시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제 영상을 쭉 시청해 주신 분들은 다들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삼성중공업의 이 밸류에이션 이 부분은 이 투자자분들께서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죠. 하지만 이 현재 주가의 모습과 비교를 했을 때는 상반된 모습을 통해서 심리적으로 힘든 구간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격적인 측면과는 다르게 금일 좋은 소식들이 나와서 이 부분 함께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해주시면 제가 삼성중공업 제작에 있어서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만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이 삼성중공업이 올해 첫 수주를 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이 공시에 들어가셔서 이 삼성중공업을 검색한 뒤에 이 단일 판매 공급 계약에서 이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오세아니아 지역 선주사로부터 이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이죠. 이 VLAC 이 두 척을 총 3,150억에 수주를 했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올해 첫 수주 소식을 알린 거죠. 자, 그래서 이 수주한 선박은 2027년 11월까지 순서대로 이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자, 우리가 유의미하게 볼 점은 이 삼성중공업의 암모니아 운반선 이 수주 잔고가 이 VLGC 포함을 해서 6척으로 증가를 했다라는 점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거죠. 이 LNG부터 이 암모니아 그리고 친환경 선박 중심으로의 이 선별 수주가 지속이 되니까 이 수익성 측면에서 점점 개선된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트레이드밀에서 가져온 기사입니다. 이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 가장 중요한 게 이 카타르 LNG 선박 15척에 대한 내용이죠. 이 기존의 카타르 에너지가 이 삼성중공업의 2차 물량을 위해서 이 사전 예약한 슬롯은 19척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슬롯을 확정한 이후에 이 선박 계약 척수에 이 변동이 생기는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삼성중공업의 2차 수주 최종 물량은 15척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약 기간을 말씀을 드려보면 아마도 올해 상반기 안으로는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 3월 정도에 체결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확정이 난다라고 하면 방금 우리가 또 확인을 했듯이 이 공시에 들어가서 이 단일 공급 판매 계약에 들어가게 되면 내용이 나오겠죠. 자, 그때 당시에 또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세한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적으로 현재 이 상황에서 이 삼성중공업의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 유가적인 측면 역시 이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유가의 경우 변동성이 굉장히 높은 모습인데 이 유가의 방향성이 정해지면서 이 상승 가도를 이어간다라고 하면 이 결국에 FLNG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이 삼성중공업의 주가 모멘텀은 더 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개인적으로 유가는 이 중동의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계속된다라고 하면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후티 반군의 공격을 보게 된다면 이 단기간에 끝날 기미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더 장기화가 된다라고 하면 공급의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유가는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수주액 측면입니다. 24년 이 수주액이 1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전년도는 이 83억 달러였기 때문에 자, 이 부분 대비해서 상당히 증가한 이 모습을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 삼성중공업 하면 FLNG를 강조를 드렸죠. 자, 이 부분에서 올해 수주가 예상되는 부분이 바로 두 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델핀과 코랄사우스죠. 자, 여기에 더해서 이 LNG 그리고 VLLC 이 수주를 고려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100억 달러 이상 수주 역시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 시장의 상황이 전반적으로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년과 비교를 했을 때는 이 더 증가한 더 높은 수주액들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 부분이 분명히 이 기사화돼서 쏟아져 나온다고 하면 이 삼성중공업의 주가 상승 트리거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영상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지루하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FLNG 같은 경우에 이 삼성중공업이 이 글로벌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산업의 성장과 함께 이 수혜를 볼 수 있겠죠.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 고성가 선박, 이 선별 수주가 이 국내 조선업의 이 트렌드가 되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다른 고성가 선박보다도 이 FLNG가 5배가 비싸기 때문에 한 번 수주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한 수익성 측면에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현재까지 이 발주된 FLNG가 6대인데 이 글로벌적으로 자, 그중에서 5대를 수주할 만큼 FLNG 하면 삼성중공업이 시장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FLNG 시장이 제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부분이 왜 그러냐? 이 러우 전쟁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러우 전쟁 이후에 러시아산 에너지의 의존도를 줄이면서 향후 해상 유전 개발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FLNG 산업 이 성장세가 보장돼 있다. 자, 그 상황에서도 이 글로벌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삼성중공업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좀 아찔한 이슈가 있었죠. 이 화물창 설계 하자에 대한 이슈였는데 아마 다들 많이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삼성중공업이 패소를 하면서 최대 3,780억 규모의 충당금이 발생을 하더라도 1심 판결에서 어떤 결과를 주었냐? 이 삼성중공업과 또 SK해운에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의 리스크는 오프가 되었다. 자, 그래서 이 돈을 납부를 했더라도 추후 환입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자, 리스크 해소를 통한 24년 주가 동력은 더욱더 확고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예상을 했던 부분이 있었죠. 이 연초부터 신조성가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이 선별 수주를 통한 이 훈풍을 불고 있습니다. 신조성가 지수의 추이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이 주가 역시 더 강한 모멘텀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또 떠올릴 수 있는 게 바로 후판 가격입니다. 최근 들어서 후판 수입량이 증가를 하면서 후판 가격을 인하한 채로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특히 중국과 일본을 대표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 중국 같은 경우 원래 국내와 비교를 할 때 저가의 후판으로 유명을 했지만 항상 퀄리티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사로잡으면서 이 퀄리티 부분을 개선을 하면서 중국산 후판 수입 물량이 굉장히 증가를 했다. 또 최근 들어서 일본의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엔저 현상이 지속이 되면서 질 좋은 일본의 후판을 값싸게 수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국내 철강사들 입장에서는 이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자, 밀렸다라고도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결국에 이 후판 가격이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 이 조선업 제조 원가의 20% 가량을 차지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용적인 측면에서 감소하기 때문에 수익성은 극대화된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도 주가 상승 모멘텀이 남아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 삼성중공업의 차트를 보게 되면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이 11월 기점으로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금 모습은 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사실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순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이 카타르 2차 LNG 발주부터 또 FLNG 또 24년 수주 물량의 증가와 또 앞서서 말씀드린 이 리스크 오프까지 모두 더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지금 가격보다는 더 올라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가 앞선 영상들에서도 이 적정 주가를 굉장히 많이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당시 어떻게 구했냐면 이 영업이익 흑자 시기와 이 발행 주식 수를 비교를 해서 이 적정 주가를 산출을 했죠. 자, 2014년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때 당시에 이 조선주, 이 조선 업체들이 밸류에이션을 높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금과 같은 이유입니다. 이 성과지수 이 부분을 통해서 높은 밸류를 받았는데, 자, 2024년 역시 이 반도체 업황과 더불어서 이 조선업 업황이 이 굉장히 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2014년과 밸류를 비교를 했을 때 목표 주가를 산출을 했고, 이 당시에 16,000원을 제가 잡았습니다. 자, 하지만 매물대를 고려를 해서 이 단기적으로 이 8,600원 구간을 뚫어주고 이 전고점 부근인 9,500원을 넘어준다면 그 이후에는 더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조선주, 특히 삼성중공업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는 16,000원 구간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 밸류에이션 측면과 비교를 했을 때 이 가격은 우리가 세운 목표 주가와 괴리율이 굉장히 높은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 구간 이 내가 가격적인 측면에서 마진을 본다라는 개념보다는 이 진짜 주주로서 이 주식을 한 주, 두 주 모아가면서 어떤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투자를 진행을 하신다라고 하면 좀 더 장기적으로 스트레스 없는 이 투자 생활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이 앞서 구한 16,000원과 이 매물대가 쌓인 8,600원의 이 평균 산출값 이 12,000원까지 이 구간까지는 최소 도달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주가가 여전히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계속해서 하락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주봉으로 볼 때 이 121선 구간까지 주가 하락이 열려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121선 구간에 왔을 때 좀 더 비중을 담은 매수를 진행하는 게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21선 정도까지 내려오게 된다. 그러면 6,000원 정도인데 앞서서 우리가 구한 이 기업의 밸류 대비해서 2배 이상 낮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매력적인 가격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펀더멘털을 파악하고 있는 우리는 이 공포감보다는 이 주가가 왔을 때 더 싸게 살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이 투자를 이제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지만 제가 산출한 이 밸류는 이 조선업의 이 업황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영업이익 측면과도 이 비교를 하면서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조선업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또 삼성중공업의 이 수주 현황과 영업이익 측면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매크로적인 이슈 살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번 주 주목해볼 매크로 시황은 CPI였죠. 지난해 12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4% 오르면서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노동시장 역시 강세를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꺾일 수 있는 지표들이 나오면서 시장은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이런 기조를 이어가면서 또 유의미하게 볼 수 있었던 점이 바로 통화 긴축 발언이었습니다. 이 월러 이사가 과거보다 빠르게 금리를 인하할 이유는 없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시장의 긴축 현상을 야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또 살펴볼 또 지표는 바로 국제유가죠. 자, 유가 같은 경우는 이 혹한기를 맞은 이 미국에서 결국에 계절적인 원인인데 일부 원유 생산이 중단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 공급에 대한 부족으로 상승을 했다가 여기에 더해서 또 중국의 이 경제 부진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면서 이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로 재차 하락을 했습니다. 결국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현재 유가는 혼조세에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증시가 혼란을 주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 유가가 이 방향성을 찾은 뒤에 유가의 상승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분명히 삼성중공업 주가에도
강력한 이 상승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향후 유가의 방향성이 또 이 삼성중공업의 주가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계속해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 챙기시면서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